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의 직장인이고요. 2010년 졸업 이후에 10년 내외 기간에 20개에서 한 30개 사이의 직장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니 저한테 메일 보내주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번 이상 이직을 하셨다. 근데 방금도 얘기해 주신 게 20개에서 30개 회사를 거치셨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1년에 한 3군데 내지 2군데를 무조건 있었던 건데 간단하게 어떤 기업들 다니셨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학년 때쯤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이제 학생 때 잠깐 인턴을 한 거였으니까 졸업 때 우리은행 인턴을 하게 됐고요. 두산 그룹사에 정규직으로 맨 처음에 첫 직장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에서 정규직으로 첫 시작. 제가 좀 듣고 있는데 혹시 전공이라던가 나아가서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어 홍번역을 전공했고요. 첫 직장에서 하던 일도 해외 업체들과의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두산그룹 그 당시 좋지 않았나요? 그때 좋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 저한테 첫 번째 좀 충격이었던 부분이 40대 중순 정도 되는 과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이 해고당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른 나이에 가정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또 저한테 이제 다른 안 좋은 이미지들이 생겼는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구조 속에서 너는 하나의 작은 부품으로서 이 역할만 잘 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사실 느끼게 됐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불만으로 점점 더 쌓여왔었고 제 성향 자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답답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에, 이 조직에 큰 유의미한 존재일까?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대기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나 혹은 중소기업 이렇게 이제 커리어가 나아가게 되는 건가요? 좋은 기회가 저한테 사실 찾아왔어요. 협회라는 이제 공공기관에 제가 아는 분께서 자리가 있다라고 한번 지원을 해봐라라고 해서 지원을 할 기회가 생긴 거죠. 알아보니까 정년이 보장된다. 큰 그 메리트와 함께 주변에서도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직장이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잘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짝 좀 의아한 부분이 부품이 되게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안정성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협회조차도 제가 봤을 땐 부품으로서 근무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의 그 도전 정신, 뭔가 약간 변화 이런 심리와도 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제한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협회에 들어가도.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더 큰 심한 감옥에 갇힌 그런 느낌이 느껴지게 된 거죠. 한 1년 반 이렇게 일하다가 나오게 된 거죠. 두산그룹에서 몇 년 일하셨던 거죠? 2년 가까이 했습니다. 두산그룹에서 2년, 그리고 협회에서 1년 반. 3년 반이네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년 정도 기간에 이제 28개의 기업을 또 가야 되는 건데 그 나중이 더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외국계 기업하고 정부 부처에 잠깐 가게 된 것, 또 스타트업 여러 기업들을 다녔는데 공식적으로 사대보험 등록이 되고 이렇게 다닌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한 10개 내외라고 기억이 되고요. 그 외에는 말 그대로 짧게 다닌 거죠. 3일 다니고 나온 데도 있고요. 하루 출근하고 관두는 데도 있고 일주일 다니고 관둔 데도 있고.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선택이고 3일을 다녔던 이유, 1일을 다녔던 이유, 일주일도 못 다녔던 이유는 뭐예요? 못 다닌 것보다는 안 다닌 거죠. 그 다른 분들보다 저는 퇴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를 잘 할 수 있고 쉽게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가속이 붙는 거죠. 내가 여기를 관둬도 다음에 또 가면 또 붙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더 쉽게 관두게 되는 거죠. 흔히 저희 세대 직무도 정해져 있으니 연봉만 높이자, 워라밸을 찾으러 가자 요 정도 수준이 나거든요. 근데 30개란 말이죠. 기준이 중간에 바뀌었나요?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다 뒤쪽에 있어요. 일한 회사의 직무들은 대부분 해외 쪽 관련된 직무였습니다. 영어 전공을 했다 보니까 선택권이 많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를 관둔 이후에는 해외 쪽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찾아다녔고요. 이 해외 쪽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산업군을 경험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는 이제 확신이 된 건가요? 나한테 맞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불만족스러워서 옮긴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회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단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지도, 이미지, 팀 단위의 조직의 구성원들, 우리가 흔히 동료라고 하죠. 그 동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 맞지 않은 회사들에 다니면서 불만이 많았었던 거죠. 팀의 분위기, 뭐 근무 문화 이걸 3일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판단하기까지 뭐 일주일이 예를 들어 걸렸으면은 뒤로 갈수록 3일 만이면은 다 눈에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만 가면은 이 회사의 분위기가 다 파악이 됩니다. 제일 최근에 들어온 사람 대상으로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 회사의 객관적인 부분들 뭐 하루면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만의 스킬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던가요? 대부분 뭐 최근에 입사를 하면은 객관적인 눈으로 많이 보고 얘기를 해주죠. 네. 연봉 이런 건 고려 안 하셨나 봐요. 연봉은 신기하게도 뭐 제가 옮기면서 자동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받고 다니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알아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다니면서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일이나 하루, 뭐 일주일 단위 기업들은 서류 안 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유리한 것만, 또 제가 장점을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것만 이력서에 골라서 쓰는 거죠. 사실 산업군 따지지 않고 다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니까 막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해외 쪽 부분을 했었던 거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최연소로 팀장을 맡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금껏 거쳐온 수많은 회사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착하신 걸 거 아니에요. 제일 마음에 드셔서 정착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맞는 거 맞아요? 네, 우연히도 2018년부터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한국에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 산업군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지금 다니시는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진짜 최악이었다. 저한테 대표님이 아주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냥 악질이었던, 쓰레기였던 회사. 속이 시원하시죠? 그 대표님이 좋지 않은 방향의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나에게 적합한, 내게 맞는 직무조차를 찾기 어려워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 경험은 또 어디서 쌓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게 일단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 직무마다의 이제 뭐 설명 같은 것들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뭐 유튜브나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얻은 그 현실의 직무, 그다음 나의 성향,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또 내가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직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성향과 맞추다 보면은 몇 가지로 좁혀져요. 그래서 그 좁혀지는 몇 가지 중에 스스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해봤어요. 근데 영업이 내 생각과 또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놨었던 나와 맞는다는 직무로 옮겨가는 거는 사회 초년생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나면은 이걸 옮기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사회 초년생 때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판단을 하셔서 최대한 맞는 직무를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직을 할 때, 왜냐면 그렇게 또 짧은 경력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모든 걸 다 씹어 드셨다. 어떤 팁이 있었을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능력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비교적 인성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 조직에 잘 어울려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서 면접관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소한 부분에서 감동을 시킨다. 네. 예를 들어서 서류 통과하는 경우에 메시지를 받으시죠. 발신 번호가 핸드폰 번호다. 반드시 답장을 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이 분들은 감동을 받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십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부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사실 많이 바꿨어요. 취업 스터디 같은 것도 제가 조직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했고요. 적극성을 보이려고 많이 스스로 노력을 한 편이에요. 성격 개조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고요. 당찬 모습, 회기 이런 거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직을 하실 때 면접에서, 그쵸? 어떻게 뭐 발걸음부터 보여주셨나요?
웃으면서 들어야 돼요. 면접자들끼리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할 수 있어요. 면접관의 시선에서 보기에는요, 혼자 웃고 있어요. 그러면은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이 전체적인 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눈에 띄고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웃는 상이라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거 맞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같이 입꼬리가 좀 내려와 있는 상은 거울을 보면서 막 웃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뭐 영상도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분들을 한해서는. 그렇죠? 진짜 이게 팀장님 보면 항상 웃고 계시. 혹시 또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을까요? 회사에 대해서 좀 사소한 것들까지 조사를 해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면접을 하다가 내가 이러한 사소한 정보들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과감히 사소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거창하지 않은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소한 거라도 내가 알고 있다, 관심 있다는 것들을 표현을 함으로써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만 심어주면 되거든요. 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대로만 알아갔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타이틀을 또 이렇게 20번 이직러, 프로 이직러로 이제 뽑긴 뽑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직 생각이 없으시겠죠?